우리가 시장 정리를 통해서 매일 중요한 종목들을 찾아내고 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리 부분은 꽤 중요해서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고, 물론 시장 정리를 통해서 찾은 종목들을 우리가 바로 살 수는 없어도 좋은 자리, 좋은 위치가 오면 살 수 있어요. 윤정님 안녕하세요. 음, 자, 보게 되면 윤정님 바쁘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보시게 되면 짜미님 안녕하세요. 자,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를 통해서 좋은 종목 찾아서 왜 수익을 잘 내면 좋은데, 코오롱이나 결국 코오롱 이런 종목들, 코오롱 플러스 다 시황 정리를 통해서 찾아낸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오늘 조금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성장률이 잇따라 전부 다 이 증권사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이 투자회사들에서 좀 더 강등하고 있죠. 전력난이 좀 심하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전력난까지 심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뭐가 이렇게 바쁜지, 중국이 맨날 이렇게 맨날 무슨 일이 생기죠. 중국 뭐 사교육 하냐고 바쁘고, 사교육 규제하냐고 바쁘고, 핀테크 규제하냐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이제 전력난까지 생기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자,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전력난을 이유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강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약간 경제에 이렇게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헝다 사태보다도 조금은 좀 문제가 되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잘 안 될 것 같아요. 호주랑 사이가 안 좋죠, 지금. 이 석탄 때문에 그래요. 김선욱 씨랑 지금 치맥증 있어요. 좋겠다. 자, 어쨌거나. 자, 투자은행인 차이나 르네상스의 분석가 브루스 팡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3분기와 4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1에서 0.1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컴퓨터 바꾸고, 이게 속도가 같은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빨라요. 예전에 노트북 갖다 할 때는 엄청 느렸는데, 다행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력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하는데, 물론 호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자, 최근 중국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게 이제 호주와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 그러니까 호주하고 이제 무역 전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듯이 중국하고 호주하고 지금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서로 다 수입 안 한다고 다 규제를 했는데 하필이면 여기 석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한테 부메랑이 돼서 날라오죠, 지금. 이 석탄을 수입을 안 하는 바람에 석탄이 딸려가지고 화력발전소가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딸리죠. 자, 근데 또 이제 요번에 중국 당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또 설정을 했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석탄도 어차피 수입도 안 되고 화석연료 발전도 규제하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전력에 대한, 전기가 없다는 얘기죠. 전력난이 거의 최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도 꺼져 있는 중국의 전력은, 사실 우리나라도 좀 전력난에서 신호등까지 꺼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신호등까지도 꺼지고, 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보도했는데, 자, 중국 동북부 라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에서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까지 꺼지는, 그래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중국이 그렇게 후진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심각한 전력난이 있다고 SCMP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나라 전력 관련주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님 고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문제가 이 헝다 사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력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떨어지면 사실 우리나라 쪽도 조금 불안해요. 지금 포스코 여기도 지금 10월 초까지 중단이죠, 공장. 그럼 당연히 물건 안 나올 테고 이러면 실적 영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조업의 중심지죠. 자, 따라서 전력난 심화는 전 세계 공급망에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자,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지금 막 사교육 규제 많은 규제가 있고 전력난도 오면서 자금이 안 그래도 인도로 가고 있는데 공장도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는 한국에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이제 인도 ETF가 최고라고 그랬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에 대한 말썽이 계속 생겨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도 발사했죠. 미사일도 발사해가지고 아주 외모기는. 자,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오늘 합참에서 자, 출입기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새벽 6시 40분경에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남북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심하게 요동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이게 미사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 때문에 밀리는 이런 상황이라 아직 이 남북의 협력에 관한 기대감들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요. 예전에 제가 그 워렌 버핏 아저씨하고
빌 게이츠 형님하고 SM이죠. 이거 소형원자로. 이 소형원자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사실 아직 제가 생각하는 전 세계는, 석탄? 뭐 이런 거 원자로 없이 전력을 감당하기엔 아직은 힘들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보지만 바닷가에 이렇게 풍력 있죠. 풍력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이거하고 태양열로다가 전력을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긴 하는데 아직은 중과부족이죠. 이 정도 갖다가 우리가 쓰는 모든 전력들을 다 다루기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에 대한 이슈는 있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아직 안 늦었어요. 이 광명전기 같은 게 이따 볼 건데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아요. 자,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떴죠. 이 기사 한 방으로다가 안 그래도 오늘 지수도 안 좋고 제약바이오주도 안 좋은데 자, 미국이 외국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책을 내놨어요. 드디어 외국인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미국을 들어와도 됩니다 하고 내놨는데 하필이면 백신 그 스푸트니크 V 백신 요거 맞은 사람하고 일부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을 했어도 이 롯데 안 들어보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쭉 무너졌는데 살펴보면 아까 보신 대로 이제 파마나 로직스는 어차피 박스권이에요. 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3,000원에서 16,000원. 파마는 이제 27,000원부터 자, 보시게 되면 다 가죠 이제. 27,000 최고의 악재도 어차피 27,000원이었으니까 27,000원부터 3만원대 그러고 많이 가면 38,000, 4만원대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이넥스인데 사실 모든 종목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이게 변곡점의 위력이에요. 이때가 보면 제가 이 자리 몇 번 강조하잖아요. 요게 보면 이 자리를 뚫었을 때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 밑으로 깨진다는 얘기는 이 자체적으로 이 대량 거래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고 나갔을 확률도 있는데 다 깨놨죠. 그럼 다시 새로 매집해서 다루 올리려면 가격 조정이 끝난 다음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손바뀜. 이래서 바이넥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홈메딕스, 휴온스글로벌도 전부 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월봉에서 추세는 깨놓은 상태인데 일봉에서는 박스권이에요. 따라서 이번 달 말에 박스권 안에 돌려놓지 못하면 여기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70개국에서 써서 이게 지금도 스푸트니크 이 백신이 부족한 판이거든요. 인도에서도 만들고 베트남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파마노로직스나 휴메딕스에 반드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보긴 하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나가도 어쨌거나 약간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셉티스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까 바이넥스에서 설명드렸던 그 자리 이 자리 일탈 안 해야 돼요. 이 자리가 12,000원대가 여기 돌아 나가면 오히려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를 빼먹을 수는 없죠. 자, HLB가 보면 오늘 기간이 매도했어요. 여기는 매수를 했고 오늘 기간이 뭐 HLB 하나뿐만 아니라 전 종목을 거의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HLB에 대해서 너무 그럴 건 아니고요. 자, 또 하나 HLB 생명과학도 역시 기관 외인이 양쪽으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보면 자, 이렇게 HLB 같은 경우 외국인이 자 매수했죠. 기관이 매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졌고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외국인이 매도고 매도 물량이 많지 않죠. 이틀 전에 많이 나왔어 있어도 역시 매도 물량이 많지 않고 이 대차 잔고가 빠르게 줄고 있어요. 대차 잔고 빠르게 줄다는 얘기, 대차 상환이 빠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빨리빨리 갚는다는 얘기죠. 지금 주식이 떨어졌을 때 오케이 찬스야 그러면서 언론은 갚는 거죠. 올라갔을 때 갚으면 수익이 없으니까 위에서 때려놓고 얼른 최대한 빨리 갚는 거니까 대차 상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HLB한테는 좋은 얘기죠. 상환 수량이 신규 수량은 14만 주, 15만 주 이래도 거의 상환 수량이 100만 주가 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갚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나쁘진 않아요. 사실 HLB를 지금 나쁜 시각으로 보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월봉에서 일봉에 내동매매 하신 거죠. 그렇지만 밑에서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겨우 100% 올라온 건데 여기서 80%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죠. 이렇게 예전에 다 매물대 다 뚫어놓은 자리들이랑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관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들은 사실은 크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시장 무너져서 조금 그런 건데 사실은 HLB도 예전에 조금 주가가 약했을 때는 밑에 원체 거래량도 그럴 때는 시장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았을 건데 그리고 밑에들 근데 위에 있을 때 이제 시장 영향을 받죠.
당연히 기관들도 이 밑에 샀다면 시장 안 좋으면 차익 실현 나서는 거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직 뭐 크게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자, SK이노베이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가자님이 며칠 전에 저기 새로 들어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주세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5조 1175억 원 투자할 예정이라고 정원을 공시했는데 미국 포드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배터리 신규 공장 투자 등을 통해 한다고 합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을 보면 자, 월봉에서 위치가 아주 낮지는 않아요. 근데 이 5개월선 밑에 이 추세를 깨놓는, 그러니까 5개월선이 이렇게 위험해. 이걸 깨놓게 되면 추세가 깨지죠. 만약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20만원, 30만원대다 보니까 주식이 무거워서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은 밑에서 천천히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주식이지, 지금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봉에서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추세는 이제 요번 주에 입장 올려놓으면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상입니다. 이 닉네임 마음에 드시죠, 상가자님? 저도 그 저기 송산 개미TV 상가자님으로 상가자 이렇게 바꿀까요? 요새 시장이 안 좋아. 사실 저도 꽤 고전하죠. 이번 달이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데 아주 크게 수익을 못 내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본전 정도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SK이노베이션은 꾸준히 어쨌거나 보면 턴에서 돌아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긴 있어야 하지만 좀 이제 적이라 조금 대형주가 종이 무거우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낸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를 볼까요? 자, 포스코를 보면 50만 원 간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3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50만 원이면 사실은 지금부터 지금 자주 이따 볼게요. 주가를.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자, 20일, 28일 포스코에 대해 스프레드 확대로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50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역시 월봉에서 보면 그 SK이노베이션과 똑같죠. 잘 13만 3천도 잘 올라가다가 5개선 깼고 역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로 보면 간단해요. 여기 뭐 중요한 이 산 같은 데 두 군데 있죠. 여기 요 자리. 요 자리를 뚫어야 결국 크게 가는 거예요. 못 뚫으면 아무리 좋은 리포트와 아무리 그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세는 완벽하게 뚫어놓지 못해요. 뚫어줄 주식은 뚫어줄 자리를 반드시 뚫어줘야지만이 이 올라가는 거라 어떤 분들이 그러신 분들 있죠.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는데 왜 주식이 못 올라갈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차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차트에 보면 너무 높거나 또는 중요한 매물대, 결국 모든 주식의 정답은 이 수급에 있죠. 수급에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크게 올라가는 수급이 살아나야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모든 주식의 정답은 수급에 있어요. 따라서 수급이 살아나 올라가는데 역시나 대형주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아직은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월봉 바닥에서 단단하게 산 게 아닌 다음에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들고 왔습니다. 올해 3분기 최고 매출을 갱신할 걸로 상대하는데 이제 이 실적주죠,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서진 시스템의 3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100%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1728억 원,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이 된 187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볼까요? 보면 월봉을 보면 이 친구도 역시 계산 깨놨죠. 이렇게. 그리고 추세가 무너져 있죠. 자, 이 12,000원 하던 주식 55,000원 가면서 5개선 이터널 추세 깨졌죠.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호재도 역시 20개선 위에 올려놓지 못하면 역시나 아직은 추세가 턴이 된 게 아니고 주봉에서도 역시 아직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깨져 있죠.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참고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저런 기사가 있고 내년에 엄청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차트에서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잠깐 볼까요? 자, LX 인터내셔널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5% 증가한 5천억 정도. 내년에 올해보다 이제 4,500억 정도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신사업에 향후 3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켈 광산 인수,
자원순환 사업, 탄소 배출권 사업, 친환경 발전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뉴스를 볼 때 저걸 재료라고 보면 반드시 같이 봐야 될 게 차트죠. 어느 위치에 있나. 자, 월봉에서 보면 지금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월봉에서 5개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20선 위에 올려놨죠. 좀 깔끔하게 잘 끝난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요렇게 오늘 대량거래 터졌는데, 사실 월봉에서 위치가 아주 낮질 않기 때문에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향후 조금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에서 5일선이나 이럴 때 오고, 앞에 있는 자 이렇게 매물대 여기 다시 찍고 돌아 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관종에 넣어놓고 한번 보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닉네임 바꾸는 운동이 요새 좀 생기는, 상가자님 저기 더 보시면서 닉네임 바꾸는 운동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들은 에너지주죠. 오늘 시장에서 에너지주 보셨죠? 오늘 에너지주들 다 대박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2,500개 중에 500개가 올라갔다면 그중에 특히 강하게 올라간 게 원전 관련주 에너지주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11월물 천연가스가 전거래일 대비 10.22% 올랐다고 합니다. 요게 2018년도 10월이고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겨울에 이제 겨울 오잖아요. 겨울에 이 가격이 2배가 될 거라는 이 전망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자, 이 진상호 유한타 증권연구원님의 얘기를 이제 빌려왔는데, 천연가스 선물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 미국 멕시코만 허리케인 피해, 생산 설비 유지 보수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 수소 관련주랑 같이 모아놨는데 에너지주라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만 대박이에요. 보시게 되면 자, 대성에너지는 상한가, GSE도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큐로홀딩스하고 S에너지 두 개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S에너지를 먼저 보면, 자, 월봉에서 이 친구를 보면 참 느낀 게 높지 않죠. 자, 1,100원짜리예요, 주식인데 높지 않고 500원짜리가 이렇게 3배 갔다가 다시 2배밖에 못 가는. 즉, 그러고 중요하게 찍고 돌아 나가야 될 일식견을 정확히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S에너지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보초병을 세워놨습니다. 일단 보초병을 세워놨고, 월봉 6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 않아요. 이번 달이고 돌파하고 안착하면 다시 날아가죠. 자, 그래서 S에너지 화학 정도는 조금 보셔야 되고, 요렇게 이제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매물대, 주봉의 변곡점이죠. 요거 맞고 떨어졌습니다. 일봉에서 급등했다 왔는데, 오늘 고점이 22% 찍었어요. 그죠? 소리 안 들려요? 자꾸 멈춰요? 이상하다. 이거는 저기 뭐지? 이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컴퓨터 잘못이 아니라 유튜브 쪽에 이런 것 같아요. 컴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유튜브 서버 쪽에서 좀 그린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은 잘 들리시죠? 금방 보니까 연결 상태가 약간 로딩이 되는 유튜브 서버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들리시면 채팅 글 좀 남겨주세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요 조용한 거래량을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그럼 들어왔고, 이 대량 거래 긴 꼬리는 절대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자리가 월봉에서 보면 낮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 긴 꼬리가 일봉에서 지금은 잘 들리시죠? 유튜브 쪽 서버 쪽에서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일봉에서 이렇게 긴 꼬리가 달렸는데, 이때 위치가 만약에 월봉에서 굉장히 높다면, 이렇게 높다면 약간 이 위험하곤 하는데, 월봉에서 높지 않은 위치, 주봉에서도 이제 만약에 20주선 위에 이번 주 깔끔하게 끝난다 그러면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우리가 시황 정리를 통해서 한두 종목만 잘 찾아도 좋기 때문에 SH에너지 화학은 관종에 넣어놓고 필히 보시는 게 좋아요. 좀 눌림목을 준다거나 월봉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좀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 좋은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많진 않은데 주식이 1,000원짜리죠. 1,000원대. 1,000원대 주식이고 이때도 600원, 800원대 주식인데 이 주식이 증권사에서 대출이 돼요. 이 얘기는
증권사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재무가 단단하다는 얘기죠. 자, 보시게 되면 PBR이 1.25죠. PBR이 높지 않은 상태고, 시총이 1145억 원, 그죠? 시총이 1145억 원이고, 자, 매출이 이제 900억, 그러고 1400억, 자기 시총만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적자를 반복하고 있어도 어차피 상황은 괜찮고, 현금 유보율이 64%, 부채비 31%, 이게 재무가 단단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 회사를 증권사에서 대출해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름 증권사 판단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자금력이나 이런 게 좀 괜찮다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 어쨌거나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SNH 화학은 조금 관중에 넣어놓는 걸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 오프라인, 이제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상황이. 지금 뭐 백신 접종도 높고 해서 콘서트, 영국 같은데 뭐 축구 경기 요새 보시면 알지만 관중들 다 들어오죠. 미국도 아마 이렇게 점점 가는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죠. 자, 방탄소년단이 오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요걸 지금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공연을 미국 LA에서 개최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탄소년단 하면 꼭 봐야 되는 게 하이브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가 오늘 조금 좋았는데 이 엔터주 중에 어쨌거나 하이브는 대형주에 속하죠. 이 하이브를 잠깐 볼게요. 하이브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선 딱 찍고 좀 돌아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5개선만 이번 달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선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많이 올라온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BTS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우리가 사실 매수하거나 이되기에는 조금 높아요. 부담이 되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할 때는 이제 이런 종목 매수하진 않지만 하이브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다면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종가상 위에 있으면 다음 달에도 조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또 아까 그 에너지주 얘기하다가 자, 이게 이제 GSE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GSE를 잘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된 건데 상황은 SH에너지하고 똑같죠. 자, 보시면 20개월 선을 딱 찍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위치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20개월 선을 딱 찍고 꼬리를 달았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 나갈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땅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전 상황을 SNH처럼 잘 끌고 오면 바로 똑같죠.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20개월 선 찍고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땅 때리면 여기까지 이렇게 빨갛게 여기 양봉이 뜰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이건 어제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좋죠. 자, GS의 이 상황, GS의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SNH화학의 지금의 이 상황이 상당히 월봉에서는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트는 자주 보면 뭐가 있냐면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물론 이 패턴이 비슷하다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는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같이 상한가 같던 게 이제 큐로홀딩스인데 사실 큐로홀딩스는 월봉에서 위치는 낮보다 좋은데 아직 이게 동전주가 이 월봉은 대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할 때는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하면 그래도 나름 조금 수익은 있는데 이 약간 1000원대 이하에 있는 주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금액으로는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일봉에서 엄청난 꼴이 달았죠. 자, 금방 말씀드려서 상한가부터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을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월봉에서 봤을 때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한번 추가로 급등할 수 있으니까 역시 큐홀딩스도 작은 금액 갖다 할 때는 우리가 관점에서 넣고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돼요. 대성에너지는 예전에도 사실 상당히 핫했었는데 이때 막그 신성에너지들을 움직이고 그 태양광 움직일 때 많이 움직였는데 그냥 날아갔죠. 20개선까지 오지도 않고. 뭐 이 종목은 이제 너무 높아서 지금 쫓아가야 할 종목은 아닌데 오늘 이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SH에너지와 큐로홀딩스. 요거는 약간 동전주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주의 있게 이제 투자하셔야 되고 이 SH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써서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원전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원전은 SM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원전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 이런 걸로다가 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저기 뭐지, 그 친환경 에너지죠. 예. 물론 이제 탄소 배출권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몇 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친환경만 가지고 지금 전력을 감당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올 여름에 물론 이제 잘 넘어가긴 했는데 잠깐 선도전기나 막 재룡전기, 재룡산업 크게 움직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력 관련 이슈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만큼 아직은 제 생각에도 원전, 소형 원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든요. SMR 얘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원전, 소형 원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원래 2024년까지 원전 비중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었죠. 물론 영국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원전 비중 확대로 다시 돌아섰죠. 이게 문제가, 자, 제1의 전력 공급인 천연가스 가격도 4배로 올랐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전력 감당이 안 되죠. 이제 지난해 기준 전력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던 풍력 발전용이 바람이 적게 불면서 최근 4분의 1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천연에서 에너지를 구한다는 게 자연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원전은 우리가 더 많이 만들고 가동해서 전력을 충당하면 되는데, 올해 바람이 안 부네? 그럼 전기 딸리겠죠.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전은 뭐라 그래, 필요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람한테 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그래서 주기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한전 KPS 월봉을 보면 제가 이 친구가 유일하게 월봉에서 높지 않다고 그랬죠. 저는 월봉이 높지 않은 게 참 좋아요. 자, 어차피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반응하지도 않지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KPS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쪽에서 대장은 한전 산업이에요.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이틀하지 않는 한 급등하는데 정확하죠? 다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죠. 이거 깨지 않을 때 저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저는 신기해요. 꼭 뉴스가 나와서 5개월선 딱 지켜 돌아 나가는데 역시나 추세는 제일 강하고, 자, 주봉에서도 이제 이 친구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날아가기 위해선 이런 거 이제 단타 칠 때 제가 좀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8월 6일 날 형성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14,700원대 요 자리. 요 자리만 깨지 않는 한 다시 한번 또 급등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단타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월봉에서 높은 종목을 단기 단타 대응을 안 하고 물려버리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월봉 고점에서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안 끊기죠? 이제 안 끊길 것 같아요. 한전기술은 저번 달에 월봉 5개월선 이탈해놓은 상태라 일단 5개월선 돌파해 줘야 돼요. 이거 돌파해도 이번 달에 이후에 끝나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높아 보여도 역시 쭉 당겨보면 뭐 예전 고점까지 갈라와 있죠. 좀 더 남았고, 주봉에서 20선 위에 올려놓으면 역시나 다음 주에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단기 단타로다가 대응하기는 좀 무난한 종목이에요. 이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죠. 만약 원전에서 원전 관련주 중에 내가 단기 단타로 조금 승부를 보겠다면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이 좋아 보이고, 우리기술이나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도 사실 월봉에서 꽤 높죠. 이 친구들. 그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 보면, 자, 전형적인 차트 정석이죠. 올라갔다 20개선 찍고 다시 가는 5개선 안 깨고 있죠. 이 친구 5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2,130원이에요. 그러니까 2,130원을 이탈하지 않고 딱 찍고 돌아 나간다. 2,200원이죠. 그럼 매수. 단기 단타는 이렇게 이런 종목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제일 속도도 빠르고. 자, 일봉에서 보면 역시 뭐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번 주 20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급등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봉에서는 일단 이때 대량 거래처죠. 이때 굉장히 핫했죠. 가격 조정 기간도 좀 거치고 있는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요즘 파워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패스하는 걸로. 예전에 두슬라라고 그랬죠. 투산중공 엄청나게 핫한데 엄청나게 올라왔죠. 뭐 크게 밀리지도 않지만 이번 달에 5개선이 올려놓으면 역시나 올라가시고, 깨놓으면 주세 깨져요. 그래서 이번 달 종가가, 두산중공업은 결국은 이번 달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달 종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전기주몇번 얘기할게요. 자, 이 유일하게 이 원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기주들도 종류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원전 관련주에 좀 잘 엮여 있는 종목이 이 광명전기예요. 이 광명전기가 원전 관련주 잘 엮여 있고, 재룡산업, 재룡전기는 사실 대북 관련주로 잘 엮여 있는데 오늘 재룡전기 흐름이 요새 그게 좋죠. 일단 광명전기 먼저 보면 월봉에서 굉장히 핫해서 이 친구는 딱 찍을 자리, 딱 이렇게 10개월선, 20개월선 찍고 들어나가는 거고 5개월선 뚫어놨기 때문에 광명전기는 다시 관심 가지셔도 돼요.
자, 주봉에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가요? 수목금 상벌이 나왔죠. 20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역시 여기서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조정 들어왔을 때 20주선 지켜주는 거 체크하고 매수. 거래량 터지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있으니까 내일도 날아가면 뭐 단기 단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눌림목 주고 5일선 근처 오면 중요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재룡전기는 잘 찍을 자리 찍고 나가는 거죠. 저 매도하긴 했지만 자, 쭉 올라갔다가 결국 지켜줘 이식해선 딱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이식해선 돌파해주고 있고 오늘도 이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장 막판에 돌려놨죠. 재룡전기도 꾸준히 관심 가져서 괜찮아요. 지금 시간에 밀린 거는 중국 전력난하고 이 미국 그 테이퍼링 이런 거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시장에서 사실 내일 시장 조금 걱정은 돼요. 미국 시장 봐야 되는데 좀 잘 끝나야 좋은데 어쨌거나 내일 한 번 더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는 바람에 아주 자, 선도전기 하루 밀렸죠. 상한가 갔으니까 밀렸고 만약에 다시 밀려서 5일선 근처 오면 선도전기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괜찮고 결국 이번 달 종가가 중요한데 이번 달 종가상 이렇게 5개월선 이에서만 잘 끝나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요거 매수했다 깨져도 어차피 다시 20개월선 근처 매수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상황이 좋은 게 선도전기죠. 자, 세명전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주들은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평가죠. 유일하게 일진전기도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월봉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었는데 일진전기가 추세가 제일 좋아요. 5개월선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 단기 단타로는 맞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내가 물려도 괜찮겠지 하는 종목이 있다면 광명전기, 재룡전기, 세명전기는 충분히 사서 모아가도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래핀 관련주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이뻤던 차트 중에 제일 이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상보죠. 자, 보시게 되면 어쨌거나 상보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자, 내년 TV 라인업에 퀀텀 닥 디스플레이가 채택되면서 관련 시장 확대가 전망이 될 건데 상보가 요렇게 유기 발광 다이오드 대체제로다가 퀀텀 닥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이 상보의 이 월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이뻐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이 친구를 좋게 봤냐면 이때 월봉 60개선 밑에 있으니까 이 친구 괜찮습니다라고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5개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냥 급등. 다시 두 달간 조정, 다시 5개선 위에 있죠.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또 추가로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돼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하는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걸 추세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향.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고 주식이 추세에 순응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좋은데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 상보 같은 친구들은, 이 단기 단타 이렇게 매수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5개선 깨지 않으란 매수, 한번 급등하면 예전 고점 요 자리, 가격이 얼마냐면, 3,400원대. 여기까지 한번 갔다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상보도 한번 보는 걸로. 자, BH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레라고 이렇게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계약 금액이 555억이에요. 2020년 작년 대비 매출 20.8%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BHI를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지 않고 높지도 않고 10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한번 급등할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 보이고 자, 주봉에서 보셔도 우선 위에 있죠. 추세의 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BHI도 관중에 넣어놓고 한번 보는 걸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안 했네요. 그죠? 어제 뽑아놓은 거죠. 일요일 날 같은 날을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일요일 날 할 때 신규 종목을 넣는 것보다 일요일 날 할 때는 일주일간 뽑아놨던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시황정리 매수되기 한 종목들 오늘 다 떨어져 계신 거예요. 어차피 시장에 다 무너진 거라 일요일 저녁 때는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볼 아까 SH에너지화 말씀드렸죠. 이 친구 제가 부추병 좀 세워놨거든요. 근데 상황이 좋아 보여서 좀 관심 갖고 보는 걸로 이렇게 2개 정도 들어와 있고 BMT가 들어왔지. BHI. 결국은 시장이 문제예요. 시장이 살아나야 무조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 선물 지수도 많이 오르는데 그만큼 천연가스 금방 BHI 얘기했듯이 천연가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겨울에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두 배가 오르면 실적으로 회사에 좋은 영향도 끼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물 관련도 강세죠. 자, 28일 오늘이죠. 오전 11시께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F가 꽤 올라가고 있고, 역시 신한 레버리지 것도 그리고 트루 레버리지 것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선물 ETF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해서 상황이 저는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대성에너지 말씀드렸죠. 자, 대성에너지를 보면 이렇게 대성에너지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일본과 한국으로 수입되는 LNG 가격이 급등. 가스 가격 일단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천연가스 모든 가 다 급등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5배 정도 급등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유럽에서 계속 좀 순차적으로 석탄 발전소 폐쇄하고 탄소 배출권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죠. 물론 이 약간은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전 관련주라든가 전기 관련주들은 자, 이렇게 조금 우리가 관심 갖고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